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요.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강건하다, 그 말은 건강하다. 건강하다 반대는 뭐요?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범사가 잘 된다. 그건 축복이요. 축복. 근데 범사가 안 된다. 그거는 가난이죠. 가난해졌다. 이 영혼이,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은 안 보이지만 사랑을 하면 나타나죠. 그렇죠. 항상 요거요. 영혼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영혼의 즐거움이 몸에 나타나죠. 요 안 보이는 요거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게 나타난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 중요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다 알아. 그것은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 몸은 뭐고? 현상이고, 마음은 본질이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다? 본질이다. 그걸 꼭 잊지 말고 사시는데, 자, 지금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살면서 이쪽은 잘 모르고 맨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그 다음에 건강 문제고, 요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인간에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뭐니 해도 뭐가 최고고?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이 왜 문제인가? 일단은 우리 나라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몇 개쯤 되냐? 한 230개쯤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몇 개쯤 된다고요? 230여 개. 물론 이제 그 230개 나라 속에는 아직 완전한 나라를 갖추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하여튼 230여 개쯤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몇 등이냐? 13등이란 말이에요. 몇 등? 13등. 원래는 11등 했었는데 자원이 오르면서 다른 나라가 경제력이 더 커져서 우리가 자원이 없어가지고 13등으로 떨어졌어요. 13등. 그런데 수출은 몇 등이냐? 7등. 몇 등?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그런데 돈 쓰는 건 몇 등이냐? 5등. 그러니까 갈수록 잘하고 있어. 갈수록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 나는 나라는 몇 개냐? 104개. 뭔 놈의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요? 기름이. 그런데 우리가 행복 지수는 몇 등이냐? 102등이란 말이에요. 이거 참, 자, 요거 간단한 것 같아도 여기서 잘 정리해 봅시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 같은 학년이 230명이야. 근데 여러분 아들이 13등 갔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죠. 그런 애를 장학생이라고 그래. 걔가 있는 반을 특수반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경제가 장학생이다. 시작. 우리나라 경제가 장학생이다. 그런 거 알고나 살았어요? 그런 거 알고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기름 나는 나라가 몇 개라고요? 104개. 그러니까 저 기름 나는 나라는 뭐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하 자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4개 나라 중에 선진국은 별로 없어. 자원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을까? 너무 신기한 게 감춰놓은 건 없는데 위에서 잘 돼. 우리는 밑에 파면 나오는 건 없는데 위에 심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스팔트 구멍 뚫고 호박 심으면 이따만하게 열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 여러분이 지금 여기만 다르지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땅같이 기름진 땅이 흔치 않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연구하다가 요즘 날 우리 밑에서 기름이 좀 나와주면 우리가 어떡했어? 그냥 5등 안에 들어가 버리지. 근데 왜 이 기름이 안 나올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나 잘 알아. 땅에서 기름 나오면 우리 일해요 안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역사적으로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거기까지는 훌륭해. 겨울이면 노름에서 다 난리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은 훌륭해. 우리가 어디서 배려버려? 겨울에 사랑방 가서 전부 화투해가지고 농사진 거 다 날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묻어놓은 재산은 없어도 농사 짓는 재산을 주어서 해마다 열심히 뭐 하고 살으라고, 일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잘 사는 거예요. 자, 그 일해서 잘 살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세계가 시장이 넓혀지면서 수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수출을. 자, 내가 뭐 말하면 박수를 딱 치면서 아이고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시작. 좀 어리해. 여러분 그걸 지금 알지 모를지 모르는데 난 참 이런 거 보면 목사님 닮는 것도 아닌갑다. 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요 지금 교계에서 거의 등수 안에 드는 훌륭한 분인데 교인은 또 어리어리 이게 좀 그게 또 다르네. 아, 이게 박수를 딱 치면서 아이고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라니까. 시작. 이렇게 잘하는데 자 이제 말 나갑니다.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송이버섯만 하나 캐도 바다 가서 낚시질하다가 광어만 한 마리 잡아도 뒷산에서 사과만 하나 따도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아요. 그래야 뭐 했으면 좋겠다?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송이버섯 하나를 어디다 수출하겠어요? 그냥 참기름 찍어서 먹어버려야지. 에? 바다 낚시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걸 어디다 수출하겠어? 그냥 사시미 떠서 먹고 매운탕 끓여서 먹어버려야지. 사과 하나 난 걸 어디다 수출하겠어요? 그냥 깎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깎아 먹고 사시미 떠 먹고 참기름 찍어 먹더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 그 의식이 5천만 동포 머릿속에 팍팍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더 잘 산다 이거요. 자, 근데 제가 십몇 년 전에 대만에 부흥회를 갔어요. 십몇 년 전입니다. 벌써 놀라운 건 그때 우리나라 사과가 거기서 10,000원 하더라고 하나에. 확실히 서울이라 안 놀래네. 사과 하나가 얼마예요? 그러면 한 박스 40개면 얼마예요? 40만 원. 그러니 우리가 먹어야 되겠어, 수출해야 되겠어. 바로 그 지금 개인적으로나 이건 이제 국가고 개인이고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세계를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건데 지금 우리가 2만 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만 불. 저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한 4만 불 갈 때까지만 조금 힘들어도 뭘 많이 하자.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먹냐? 기스난 거 있죠. 상품이 되는 건 다 뭐하고 수출하고 조금 기스난 것 먹고 언제 갈 때까지 한 4만 불 갈 때까지만 조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삶의 여유가 생기는데 자 개인으로 가져와 볼게요. 개인으로 나는 꼭 여러분 남자가 평균 수명이 76세예요. 여자가 82세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76점 몇 82점. 그러니까 여자가 한 6년 더 사는 게 독하긴 독한가 봐 여자가. 여자는 그냥 아이고 해도 82살 살아. 남자는 한 번도 안 아프더니 한 번 아프더니 그 길로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뭔 계산을 못하냐면 남자 평균 수명이 76세라 그러니까 76살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안 그래. 그거는 평균이고 60살에 죽은 사람은 16년을 놓고 죽었으니까 76세 가면 그 사람은 거의 92세 산다고 봐야죠.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네. 평균이 76세 산다는 말이지 76세 살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야. 평균이 82세를 산다는 말이지 82세 되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죽은 사람은 7년을 놓고 죽었으니까
82세 가면은 거의 90살. 그러니까 남자는 70대 중반, 여자는 80대 가면 거의 그 뒤로도 10년, 15년 더 산다고 봐야 된다. 왜?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보통 57세, 그 다음에 62세, 65세 정년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년하고 살아가야 할 삶이 20,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노후 대책이 전혀 없어. 이 노후 대책이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로서,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뭐 어디 역이든 가면 비둘기가 많어. 지금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비둘기 밥 먹는 걸 보고 있는 걸 보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밥 먹는 걸 비둘기가 봐야지 왜 비둘기 밥 먹는 걸 내가 보냐 이거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이 비둘기 밥 먹는 걸 보고 있어요? 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아니면 돈이라도 있어서 그때 뭘 하고 다녀야 되는데 돈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선진국은 복지제도가 잘 돼서 전부 놀러 다니는 사람은 다 누구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예 이런 차가 있어. 이동주택 차 있죠. 네? 자동차가 주택이요. 그래갖고 막 몰고 가면은 이제 웬만한 도시에는 다 이 수도구 뭐고 연결하는 게 있어. 거기다 딱 연결해 놓고 거기서 살림하고 살면서 구경하고 자고 이동주택이라고 그럴까? 그냥 차가 이동주택이야. 그거 타고 전부 노후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란 말이야.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나라가 그런 정도가 안 되니까 그런 정도가 되려면 나라가 국민소득이 얼마쯤 돼야 돼? 그러니까 개인 소득과 나라 소득은 같이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젊었을 때부터 꼭 보험을 2개는 드는데 하나는 주택보험하고 하나는 상가보험하고 해가지고 나이 들면 꼭 집 한 채 하고 상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집에서 살고 상가에서 새가 나와야 노년의 품위 유지비가 돼서 비둘기 구경 안 하고 내가 구경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적절하게 자식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지 하늘나라 쌓고 가든지. 할렐루야. 뭔 돈이 있어서 집 사고 뭐 상가 사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첫째, 담배만 계속 안 피우고 적금 들면 집 한 채 사. 평생 몸값만 모으면 담배값. 이거 담배 장난 아니야. 이거 좋은 건 2,000원, 5,000원에. 이거 5,000원. 그럼 하루에 한 값이 한 달이면 15만 원이요.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 40년 7,200. 복리치면 3억이요. 그냥 아파트 한 채요. 그러면 빌딩 저 상가는 뭘로 사요? 술값. 술값 장난 아니요. 그지같이 먹어도 포장마차 그지같이 먹어도 몇만 원 나와. 근데 1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먹는 사람은 매일 계속 먹잖아. 그거 모아놓으면 상가 산다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일을 해야지. 지금 놀 새가 없다니까. 봉투라도 붙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서 그런 노후 대책을 하고 그때부터 멋있게. 자, 근데 또 조심스럽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먹지 말고 뭐 하자? 모으자. 갖고 수출하자. 자, 그러면은 좋은데 이게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정말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못하가 죽었대야. 이거 상여 못 나갑니다. 상여 못 나가. 왜? 조상집에 막 사과하고 배고 잔뜩 싸놓고 마누라 울면서 병식이 안 보지. 사과 먹고 가. 사과 먹고 가. 사과 먹고 가. 그럴 바에는 살았을 때 먹어. 그러니까 그 조절을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돼. 예. 자, 그런데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가 아주 조그마하지만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선진국은 되게 조그마한 나라요.
시작. 여러분이 못 몰라서 그냥 미국 선진국 하니까 미국만 봐서 그래. 미국이 3억이고요. 일본이 1억 3천만이고 그 외에는요. 전부 전부 선진국. 뉴질랜드 인구 420만 30만밖에 안 돼. 싱가포르 인구 400만 조금 넘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전부 선진국은요. 다 조그만해요. 우리나라도요. 울산만 딱 뛰면 선진국이요. 울산이 한 3만 불 돼. 울산이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이 울산이. 예. 그러니까 울산만 뛰면. 근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중국하고 인도는 영원히 선진국 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왜? 14억이 선진국이 됐다고 해봐.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 그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진국 되기가. 근데 되기만 하면 인도하고 중국만 선진국 돼서 개인 소득이 3, 4만 불 되면 세계는 다 먹고 살아. 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다가 14억에다가 7억에다가 한 20억이 돈 쓰고 다니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먹고 살아 그냥. 근데 그것이 그만큼 쉽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돈이 우리나라로 한 1조쯤 있다고 해봐. 그냥 1조 가지고 평범히 살았는데 어느 날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돈이 막 들어오기 갖고 10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 1조쯤 갖고 살아야 할 나라가 얼마가 돼버렸어. 돈이 10조가 돼버리니까 막 무언 돈이 갑자기 막 많아지니까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거 뭐 이게 뭐냐 이게 해가지고 막 돈은 두 가지로 가거든.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 그래가지고 막 뭐를 사기 시작했어. 주식을 사고 막 집을 사면은 또 오르고 사면 또 오르고 사면 또 오르고 막 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막 이거 진짜 정치 누군가 잘한다. 이거 굉장히 나라 잘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확 빠져나가가지고 갚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개 그렇게 살 때 자기 돈이 아니었잖아. 다 뭔 돈이야 이거? 빌린 돈이었잖아. 가지고 빌린 돈 갖고 이제 갚으려고 보니까 나 혼자 팔아서 갚아야 오르는데 너도 팔고 나도 팔고 다 팔으니까 어떻게 돼버려? 예? 야, 그런 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어 선택을 좀 폭락해버렸다. 그냥 떨어진 건 조금 떨어진 거고 폭락해버렸어. 나라가요 거들나 버렸어요. 가지고 인구 30만인 아일랜드가 도저히 그 나라 자체로는 수습이 안 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벌어야 처자식을 먹여서 살리겠다고 나가야 할 사람이 10,000명이야. 그러니까 인구 30명 중에 1명이 외국에 나가서 벌어와야 살 수 있는 나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일랜드에다 돈을 몽창 집어넣다가 왕창 빼갔을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막 집어넣다가 빼간 사람. 그런 기업을 벌초 기업이라고 그래. 벌초가 아니고 벌초. 이 벌초라는 게 뭐냐? 죽은 고기 먹고 다니는 독수리의 종류 가운데 벌초라는 독수리가 있다. 그놈이 아일랜드만 갔겠어요? 어디도 와? 우리나라도 왔지. 그 벌초 기업 가운데 하나가 론스타란 말이에요. 론스타. 우리나라가 IMF가 와가지고 기업이 막 무너질 때 한 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 3년 만에 구조조정을 하고 정상화 시켜가지고 팔고 나가면 5조 원을 벌어가. 지금 얼마 전에 매매가 됐죠? 4조 3천억에 팔았어. 이미 그 전에 본전은 다 빼가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외화가 2,900억 달러가 있어. 그러면 한 300조쯤 돼. 그러면 한 회사가 와서 5조 원을 벌어가면 그런 회사가 60개만 들어왔다 나가면 우리나라는 뭐 되는 거예요? 거들난다 이거요. 거들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뭐하고 다니냐 하는 걸 내가 딱 보니까 지금 가만히 봐봐요. 쉬운 예로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이자가 4%, 5% 이렇게 할 때 6% 이렇게 할 때 무지하게 싼 이자가 있어서 그게 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세상 걱정이 없구만. 그냥 뭐 누가 왔다 가든지 뭐 벌초가 와서 벌초를 하든지 뭐 아주 세상 걱정입니다.
그게 N화란 말이요. 뭔 화? 그때 N화가 100N에 700, 1N에 한 100N, 100N에 한 7,000원, 7,000원, 7만원, 7만원, 100N에 한 7만원, 7만 몇천 원 했어. 거기다 대고 이자가 2%였어, 2%. 그러니까 그냥 N화 빌리느라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막 온통 난리가 났었어. 가지고 은행에 N화 대출하는 지점장만 알면 막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부탁해가지고 막 좀 쉬운 말로 끝발이 있어야 그 돈을 빌려 썼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자 싸다고 좋아하는 어느 날 갑자기 N화가 1,500원, 1,600원이 가버리니까 2배가 뛰니까 이자가 싼 게 문제가 아니고 원금이 그냥 2배 늘어나버려 빚이. 자, 1억이면 2억인데 100억이면 200억 되는 거들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야. 지금 그런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N화는 아니도 그런 달러도 이자도 없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자도 없는데 돈을 막 빌려줄까 봤더니 그 이해가 안 되잖아. 이자도 없는데 이자도 싼데 왜 빌려줄까 봤더니 붕괴를 바라는 거야. 자, 요셉이 7년 풍년이 되고 7년 흉년이 됐어. 7년 풍년이 되고 7년 흉년이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줬어. 그래가지고 풍년 때 뭘 해라? 저축을 해라. 곡식을 가지고 80%는 먹고 20%는 저축을 해라. 그래갖고 7년 동안 모으면 560%가 먹고 140%를 저금을 했어. 이러면 먹고. 자,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옵니다. 그랬더니 이 20%를 가지고 7년을 버텨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20%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 140% 가지고 애굽의 가축, 애굽의 논, 애굽의 땅을 다 사서 등기를 바로 왕 앞으로 딱 내준 거야. 누구 하나가 똑똑해가지고 요셉이 하나가 똑똑해. 자, 그런데 똑같은 풍년, 흉년이 이거는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뭔적으로? 그냥 하늘의 섭리 속에 자연적으로 그걸 알고 요셉이라는 청년이 대처를 해가지고 이겨냈어.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거는 뭐냐? 지금은 풍년과 흉년을 조절하더라는 조절. 누가? 사람이. 돈을 막 풀어서 인공적으로 뭐를 만들어? 어? 풍년을 만들어. 막 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싼 이자로 막 풍년을 만들어. 그러면 이게 풍년이 돼가지고 목이 찼을 때 갑자기 또 뭐를 만들어버려? 흉년을 어떻게 만들어? 어? 돈을 싹 빼가버리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다 나라를 거들내고 다니더라. 그 얘기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좀 뭔가 감이 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반대적 측면에서 봐봐요. 반대. 이건 이제 요셉이고. 자,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 있어. 큰 아들이 누구냐? 이름이 안 나와. 그냥 큰 아들이라고. 작은 아들이 누구냐? 탕자래, 탕자. 그래서 내가 큰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 탱자라고. 자, 탱자하고 탕자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을 때는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때가 뭔 년이요? 그때가 풍년이란 말이야. 풍년. 아버지 집에 살면 뭔 년이요? 어떻게 어감이 좀 이상하네. 예. 풍년이요. 풍년. 그런데 탕자의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서 살으리라, 나가서 살으리라, 그 생각이 왔어. 근데 이게 아주 내가 이 탕자가 나가자 이 생각이 왔다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진찰을 싹 해보다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봐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가만 있어. 누가? 마귀가.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지. 마귀란 놈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 생각을 넣었어.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근데 이거는 없는데 내가 이게 유추를 해본 거예요. 마귀란 놈이 아버지 아들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 집을 나가서 살으라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냐?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이 그럴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잘 봐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가 먹었잖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걸 먹으라고 꼬신 놈이 누구요? 뱀이지요. 그 뱀이 마귀란 말이요. 먹기는 누가 먹었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꼬드키는 건 누가 꼬드켰어? 뱀이. 가인이 아벨을 패죽였죠. 패죽인 건 누가 패죽였는데? 가인이. 패죽이라고 한 놈은 누구요? 마귀가. 하하,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성경에 일일이 다 그렇게 쓴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 안 써서 그렇지 탕자가 왜 멀쩡 집에서 살지 왜 나가려고 했을까? 요것이 살살 나가자고 누가 꼬셔낸 거요? 마귀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을 때는 뭐였어? 풍년이었어. 풍년. 그런데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살으니까 뭐가 와버려? 흉년이 와버렸어. 흉년이. 하하, 그렇다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타락해서 흉년이 오고 잘 살아서 풍년이 온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 뭐도 왔고 풍년도 왔고, 그냥 살다 보니 뭐도 오고. 그치. 그거는 그냥 그냥 뜻이 없이 풍년도 오고 흉년도 왔어. 근데 이거는 좀 경우가 달라. 이거는 아버지 품 안에서 잘 살 때는 뭐였었는데? 풍년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뭐가 왔어? 그냥 오는 흉년도 있지만 타락해서 오는 흉년이 있고, 그냥 오는 풍년도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서 오는 풍년도 있구나. 시작. 점점 목사님이 왜 위대한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머리를 모시고 그래도 목회를 이렇게 잘 하시는 거 보면 점점 목사님이 위대해져 가요. 예. 그냥 오는 풍년도 있지만 축복으로 오는 풍년도 있고, 그냥 오는 흉년도 있지만 재앙으로 오는 흉년도 있다. 그 얘기지. 네 박자니까. 시작. 그냥 오는 풍년도 있지만 축복으로 오는 풍년도 있고, 그냥 오는 풍년도 있지만 재앙으로 오는 풍년도 있다. 그러니까 탕자가 풍년을 누릴 때는 어디서 누렸고? 아버지 집에서. 흉년을 만난 건 어디서 만났고? 타락해서. 요셉이 풍년을 만난 건 뭐요? 그냥 풍년이요. 요셉이 흉년을 만난 건, 요셉이 타락해서 흉년이 온 게 아니잖아. 그냥 살다 보니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지요. 그러나 탕자는 경우가 다르단 말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잘 봐요. 요셉은 풍년도 좋지만 오히려 뭐가 더 좋았어? 흉년이. 뭐를 해놨으니까? 그 얘기 하려고. 잘 들어. 지금 우리가 IMF를 겪고 지난번 은행 부도 사태를 겪고 느낀 게 뭐요? 돈이 필요할 때 조금만 있어도 그 돈이 큰 돈 되더라는 거죠. 알아듣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일본을 바로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솔직히 땅값이 한국이 비싸, 일본이 비싸? 일본이 비싸지. 일본 비싼 건 말도 못해. 무지하게 올랐어, 일본이.
그렇게 최상점에 올랐을 때하고 최하점으로 떨어졌을 때하고 최고 올랐을 때 100이라면 최고로 떨어질 때 얼마 그랬더니 20이래 20. 그러니까 몇 프로가 빠져나간 거예요? 80%. 80%. 그러면 잘 될 때 100을 가져야 살 사람이 안 될 때는 얼마만 가져도 산다 이거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20이 여기 있네. 자,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사람같이는 못 살고 돼지 키우는 데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돼지 밥은 있는데 뭔 밥이 없어? 사람 밥이 없는 거야. 에? 왜? 돼지는 키워야지 버릴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돼지밥, 돼지밥은 있는데 사람 밥이 없어. 사람 밥. 그때 이 돼지 주인은 돈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 돼지 키우는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지. 이제 이런 것이 내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돼지 키우는 주인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탕자는 돼지밥도 못 먹냐? 에?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탕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탕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탕자를 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냥 어려운 사람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혹 많지 않냐 그 얘기죠. 이렇게 설교하면 진짜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한 설교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게 두리뭉실한 설교가 아니고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니까 그냥 듣지요.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 같지 않습니까? 아멘. 그냥 어려운 건 괜찮아. 왜? 그냥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죠. 왜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내가 허랑방탕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인가 그런 영화가 포세이돈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근데 그 영화에 이게 배 타고 가다가 이게 막 배가 잘못돼서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빠져버린 배 속에서 어떻게 이제 탈출을 다 죽고 막 탈출을 해 나오는 그 타이타닉 같은 그런 비스름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탈출을 해 나오다가 신부인지 목사님인지 하여튼 거기서 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다네. 그 신부인지 목사인지 그분이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도 뭐요? 그게 기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방해할까? 그럼 내가 주님을 떠나 살 때 도울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돕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구같이? 탕자같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요셉같이 살면 풍년이 와도 상관이 없고 잘 되니까 흉년이 와도 상관이 없고 왜? 오히려 흉년 속에 더 뭐가 나니까 빛이 나고 축복이 되니까. 그런데 탕자같이 살면 풍년이 오면 괜찮은데 흉년이 오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흉년에 뭐를 묻은 거예요? 내가 대비를 묻은 그 재산 다 뭐 한 거예요? 허랑방탕. 그게 허랑방탕할 재산이 아니고 뭐 할 재산이었었는데 모아놨어야 할 재산.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듯 나라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부탁해.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되는데? 저축해야 되는데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해. 자. 또리또리덕에 좀 들어봐봐. 나 진짜 또리또리덕에 얘기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또리또리덕에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리또리 들어봐. 잘 봐봐요. 성경 속의 답을 항상 찾아봐. 자, 지금 계속 뭐가 들어요? 풍년이 들죠. 자, 풍년이 드는데 풍년이 들으니까 곡식이 100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으로 봤을 때. 그런데 80을 먹고 20을 모았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었어? 풍년이. 그러니까 80을 먹고 20을 모았어. 그러니까 지난번 20하고 이번 20은 얼마요? 40. 또 풍년이 들었어. 80을 먹고 이게 그러면 이러니 온 천지가 다 뭐요? 풍년, 곡식 천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뭐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모르니까 다 뭐했어? 허랑방탕 흔전만전 쓸 때 그 흔전만전 할 때 모아간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요? 요셉이야. 자, 그러면 야 이거를 아일랜드에다 집어넣어봐요. 원래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돈이 1조가 있어야 돼. 1조면 살아. 근데 몇 조가 돼버렸어요? 10조가 돼버렸어. 10배가 늘어났어. 그러면 그걸 뭐 했어야 된다 이거요. 근데 저축할 사람이 없지. 왜 저축을 안 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좀 어리하다는 이유가 잘 봐요. 왜 저축을 안 해요? 에? 아니야. 누가 저축해? 벌어지는 게 없는데. 뭘 사면 버는데. 땅 사면 막 오르고 주식 사면 막 오르는데 누가 어떤 등신이 저축하고 있어. 못 알아들어 아직도? 에?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집을 샀대 1억에. 근데 벌써 사자 계약서 끝나고 나니까 1억 2천 간대. 아이씨 내가 뭐 할 뻔했어? 집 사야 될 뻔했잖아. 그래서 늦었네. 여기는 1억 5천에 샀는데도 또 1억 8천 간대. 아이씨 다 끌어다가 뭐를 사 이제? 집을 사. 주식이 막 오르니까 다 끌어다가 뭐를 사? 그러니까 많이 버는 길이 있는데 어떤 등신이 이자도 없는 데다가 넣어놓게. 그 이자도 없는데 넣어놓는 게 등신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았어? 다 까먹고 난 다음에 알아. 죄송해요. 지금 내가 우리나라 사람을 약간 어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 혼돈이 좀 와? 정리가 돼. 정리가 돼야 돼. 내 말이 혼돈이 오면 안 되고. 쉬운 말로 다 가는 길은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무슨 길로 가라? 그러니까 다 집 살 때는 뭐 하지 마라? 집 사지 마. 다 주식 살 때는 뭐 하지 마. 그러면 언제 주식을 사야 돼? 안 살 때 사. 집은 언제 사야 돼? 안 살 때. 조금 더 가볼게 얘기를요. 지금 얼마 전에 먼 트에서 통닭을 5,000원에 팔았어. 그거는 대본이 알아듣네 뭔 말인지. 그게 원래 얼마 줘야 되는데? 15,000원. 15,000원에 개인 치킨집에서 먹는 걸 세상에 그 좋은 트에서 5,000원에 팔았어. 6시간씩 7시간씩 줄 서서 사 먹었어. 난 참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5,000원짜리 싸게 먹겠다고 6시간이면 6시간에 벌면 차라리 15,000원짜리 먹는 게 나아서. 그러죠? 그런데 왜 6시간을 서서 먹냐? 6시간 있어도 돈 나올 데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 6시간을 내가 가서 벌면 빌 게이츠라고 알죠? 빌 게이츠는 땅에 100불짜리 종이돈이 떨어져 있어도 안 죽는데요. 왜냐하면 돈 주는 시간에 딴 걸 하는 게 더 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딴 일이 할 일이 없지. 그게 이제 부가가치 차이거든. 그러니까 100불 하루 종일 주워봐야 얼마 죽겠어. 어? 예. 그런데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게 훨씬 더 번다 이거요. 그러니까 6시간, 7시간씩 서서 줄 서서 5,000원짜리 사다 먹으니까 싸게 먹었다 이것만 생각하지 내 시간이 이게 노동력이 얼마가 손해 났는지는 생각도 못하는 이런 이 참 그렇게 싸구려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는 모르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뭔가 해서 벌어서 15,000원짜리 사 먹는 게 시간 대비하면 낫다 이거지, 그치? 예. 그거를 막 원성이 잦아서 이제 다행히 닫아서 그렇지 그거 계속 열어놨으면 뭐가 다 죽을 뻔했어. 치킨집 다 죽을 뻔했어, 그죠? 근데 그게 치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자집을 그렇게 하면 피자집 다 망하고 또 하여튼 뭐 중국집을 그렇게 하면 하여튼 그 트 하나 살고 나머지 다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트는 사냐? 아니야. 지금 이 트가 심각한 것이 나는 이해는 해요. 뭐냐면 전국에 트가 50개 있는 것과 100개 있는 것은 달라. 왜냐하면 50개 있으면은 치킨을 예를 들어서 7,000원을 받아야 돼. 근데 100개 있으면 얼마만 받아도 돼? 5,000원 받아도 돼. 그러니까 다른 틀을 이겨먹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많아야 돼.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자고 숫자를 늘리는데 그 트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 트도 늘리고 저 트도 늘리고 그 트도 늘리고 막 트를 늘리니까 나중에 나라의 트가 뭐 돼? 포화 상태가 돼. 그러면 이제 트가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유지되는 적정 수요가 있어. 뭐든지 유지되는 적정 수요가 있다. 시작. 뭐든지 유지되는 적정 수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시내에 인구가 1,000만이면 1,000만 인구에게 적당한 식당 숫자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적당하다 해봐요. 그러면 10,000개가 있으면 식당이 다 먹고 사는데 12,000개가 생기면 이제 몇 개는 망해? 2,000개는 망하지. 그러니까 첫째, 적정 수요가 찬 일은 더 이상 뛰어들지 마라. 시작. 근데 적정 수요가 찼는지 안 찼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그건 나라에서 개시를 해야 돼. 서울 시내 식당이 10,000개가 있으면 적당한데 지금 13,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뛰어들지 말라고 넣어야 돼. 그런데 13,000개가 아니라 20,000개가 있어도 뛰어들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무지하게 맛있게 자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머리가 돌지를 않는만 이게.